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스비가 40만 원 넘게 나왔다며 손이 덜덜 떨린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이런 일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동안 주거 난방 효율을 연구해온 박준석 박사입니다. 어르신들 가정을 따뜻하게 지키고 난방비 새는 구멍을 막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오르는 이유는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누르는 그 버튼 하나, 그 단순한 설정 하나 때문에 난방비가 2배, 3배로 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수천 가구를 점검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르신들 댁의 99%가 이 버튼을 잘못 쓰고 계셨습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난방비는 바로 이번 달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들으셔도 추위 참고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28년간 현장에서 봐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보일러 설정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올겨울 난방비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진짜 돈 버는 보일러 사용법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난방비로 고생하시는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고지서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도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드렸던 한 어르신 부부가 떠오릅니다. 집 평수도 작지 않은데 겨울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크다고 하시더군요. 맞벌이 하는 아드님 부부와 함께 사시다 보니 낮에는 집이 비어 있고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면 방이 돌덩이처럼 차가워져 있어서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몇 시간을 돌려야 했습니다.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오르고 집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으니 지치기만 하셨죠.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점검해 드린 가정의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난방비를 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 하나를 바꿔 보시라고 했습니다. 외출할 때 끄지 말고 단 몇 시간짜리 예약만 걸어두자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이 얼음장으로 식지 않으니 돌아오자마자 금방 따뜻해지고 보일러가 다시 최고 출력으로 폭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난방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보일러 설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설정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방비를 2배로 만드는 잘못된 설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모드를 켜두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난방비를 올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주변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조절기가 달린 그 자리의 온도만 보고 보일러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열이 약한 주택에서 실내 모드 과가동 위험이 정말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조절기가 창가나 현관 쪽에 있으면 더 심각하죠. 제가 만났던 70세 백영호님 댁도 그랬어요. 조절기가 창가에 달려 있었는데
창문 쪽에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았습니다. 난방비가 1.8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단열이 약한 집은 실내 모드를 피하고 온돌 모드를 사용하세요. 조절기가 찬바람을 받는 위치라면 실내 모드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여러분 댁 조절기는 어디에 달려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온돌 모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온돌 모드가 더 따뜻한지 아시나요? 온돌 모드는 바닥 배관을 흐르는 물 온도를 유지해서 집 전체를 오래 따뜻하게 합니다.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자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한국건축연구원 자료에서도 온돌 난방이 동일 온도에서 체감 온도가 더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최민호님은 온돌 모드로 바꾼 후 난방비가 25%나 줄었습니다. 그분 댁도 외풍이 좀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온돌 모드로 바꾸고 나서는 바닥이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니까 보일러가 과하게 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외풍이 있는 집은 온돌 모드가 기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바닥 과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중 어떤 모드로 쓰고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바로 예약 모드입니다. 예약 모드는 몇 시간 뒤 켜지는 기능이 아니라 바닥이 완전히 식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돌리는 기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타이머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간헐 난방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에 따르면 간헐 난방이 연속 가동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73세 조정환님은 항상 껐다 켜기만 하다가 난방비가 매달 10만 원 이상 더 나왔습니다. 외출할 때 완전히 꺼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최고 온도로 돌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보일러가 계속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출 시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예약 설정을 사용하세요. 완전 꺼짐은 재가동 시 에너지 폭발적 증가를 유발합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시나요? 만약 그러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약 모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외출 모드입니다. 외출 모드는 전략 기능이 아니라 동파 방지 모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에너지 기관에서도 외출 모드는 장기 부재 시에만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66세 이상구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외출 모드를 매일 눌렀다가 퇴근 후 과가동으로 난방비가 폭증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외출 모드 누르고 저녁에 돌아오면 집이 너무 추워서 최고 온도로 틀고 이게 반복되니까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됐던 거죠. 3시간 이하 외출은 평소 온도에서 3도만 낮추는 규칙을 적용하세요. 그냥 살짝만 낮추고 나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외출 모드를 전략 기능으로 알고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온수 온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온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온 설정은 결국 찬물로 섞어 쓰기 때문에 낭비가 큽니다. 뜨거운 물을 만들어 놨다가 찬물을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죠? 국내 연구에서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혜련 65세님은 온수 온도를 고온에 두어 매달 7만 원 이상 더 지출했어요. 그분이 왜 높게 해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처음 설정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조정해 본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겨울에는 42도에서 45도 정도, 여름에는 35도 수준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온수는 화상의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 댁 온수 온도는 지금 몇 도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 온도를 24도,
25도 이렇게 높게 설정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난방비를 올리는 주범이에요.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온도예요.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는 7% 정도 줄어듭니다. 5도를 낮추면 35%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춥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옷을 한 겹 더 입으시면 금방 적응됩니다. 온도를 낮추는 대신 내복을 입고 따뜻한 양말을 신으시면 체감 온도는 똑같아요. 보일러 설정만으로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모드보다는 온돌 모드, 완전히 끄기보다는 예약 모드, 외출 모드는 장기 부재 시에만, 온수 온도는 적정하게, 난방 온도는 조금 낮게,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집 자체가 열을 오래 품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일러 설정을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열이 계속 빠져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 자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할 게 바로 창문입니다. 열 손실의 40%는 창문에서 발생합니다. 창문이 제일 큰 약점이에요. 창문 단열을 하실 때는 단열 시트를 틈 없이 붙여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복귀 시트를 꼼꼼하게 붙이시고 거기에 두꺼운 커튼까지 조합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열을 저장하고 밤에는 커튼을 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저도 제 집에 이렇게 해뒀는데 정말 차이가 확실해요. 특히 밤에 창문 쪽으로 가도 예전처럼 싸늘한 기운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댁 창문 지금 단열 잘 되어 있나요? 손을 창문 쪽에 대보시면 찬기가 느껴지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문틈입니다. 창문만큼 중요한 게 문이에요.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실내 온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현관문, 방문, 베란다 문 이런 데서 바람이 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문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풍지를 붙이실 때는 문 닫힐 때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부착하셔야 합니다. 너무 두껍게 붙이면 문이 안 닫히거든요. 문풍지를 창틀과 문틀 전체에 꼼꼼하게 붙이세요. 특히 바닥 쪽 문틈은 놓치기 쉬운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찬바람은 아래에서 올라오거든요. 문 근처에서 바람 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열이 빠져나가는 신호예요. 손으로 문틈을 따라 쭉 훑어보시면 어디서 바람이 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게 습도예요. 습도가 있어야 같은 온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습도 40%에서 60%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겨울에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체감 온도가 떨어져요.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거나 가습기를 틀으시거나 샤워 후에 욕실 문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 곰팡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습도 있을 때 더 따뜻하게 느껴지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난방만 신경 쓰시는데 습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계 하나 구입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옷차림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이들 놓치세요. 집에서 너무 얇게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복 한 벌이 보일러 3도에서 5도 효과를 냅니다. 진짜입니다. 내복만 입어도 난방 온도를 3도는 낮출 수 있어요. 옷을 입을 때는 두꺼운 옷 한 겹보다 얇은 옷 여러 겹이 더 따뜻합니다. 공기층이 여러 개 생기면서 단열 효과가 커지거든요. 내복을 입으시고 그 위에 얇은 티셔츠, 그 위에 긴팔, 그 위에 가디건 이렇게 겹겹이 입으시면 훨씬 따뜻해요. 수면 양말도 꼭 신으세요. 발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무릎 담요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 소파에 앉아 계실 때 무릎 담요 하나만 덮어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가요.
내복, 수면 양말, 카디건, 무릎 담요,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착용하시면 난방 온도를 훨씬 낮춰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너무 얇게 입고 계시진 않나요? 난방비 아끼시려면 옷부터 챙겨 입으셔야 해요.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것보다 내복 한 벌 입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기 순환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천장 쪽은 따뜻한데 바닥은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 약하게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난방을 하실 때 방문을 다 닫아 두시는 것보다 조금씩 열어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집 전체의 온도가 고르게 유지되거든요. 한 방만 집중적으로 데우는 것보다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게 에너지 효율도 좋고 체감 온도도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난방비를 2배로 만드는 잘못된 설정과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제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모드를 전략 모드로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게 난방비를 올리는 주범이었어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도 오히려 난방비를 더 올리는 행동이었고요. 외출 모드를 매일 쓰시는 것도 동파 방지용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방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보일러는 쉴 틈 없이 돌아가며 과부하 상태가 되고 그런데도 집은 따뜻하지 않아요. 바닥이 완전히 식었다가 다시 데워지는 걸 반복하니까 에너지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효율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창문과 문틈으로 열은 계속 빠져나가고 습도는 낮아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고 옷은 얇게 입고 있으니 난방 온도는 계속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정만 바꿨을 뿐인데도 집은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온돌 모드로 바닥이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니까 보일러가 과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예약 모드로 바닥 온도를 유지하니까 재가동 시 에너지 폭발도 없고요. 창문과 문틈 단열로 열 손실이 줄어들고 적절한 습도 유지로 체감 온도가 올라가고 내복과 여러 겹 옷으로 난방 온도를 낮춰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드렸던 분들 중에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평균 30%에서 40% 난방비가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50%까지 줄었어요. 특별한 장비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일러 설정 몇 개 바꾸고 생활 습관 조금 고친 것뿐인데 말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자면 온돌 모드 확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일러 조절기 가보셔서 실내 모드로 되어 있으면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버튼 하나만 바꿔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고 체감 온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외출할 때 보일러 끄지 마시고 예약 모드 사용하세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짧게 돌아가게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재가동 시 과부하가 확 줄어들어요. 온수 온도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으면 42도에서 45도 정도로 낮추세요. 창문 단열 시트 붙이는 것도 이번 주말에 꼭 해보세요. 마트나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문풍지도 함께 붙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내복 꼭 입으세요. 이게 진짜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면 이번 달부터 난방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지서 받으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결과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댁의 난방 고민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